운동량, 충격량 좀 뭐 간단한 거죠. 이론이랄 것도 없고 간단하게 좀 짚고 바로 문제 풀고자 하고 오늘 아까 말했다시피 여유있게 하겠습니다. 여유있게 하고 좀 문제도 좀 천천히 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고전이 좀 빡세질 거기 때문에 한 텀 쉬어가도록 하죠. 한 텀. 문제도 좀 쉬는 말이 있어요. 막상 또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잘 못 푸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오늘은 껌이네. 운동량, 충격량 개념은 개뿔도 없습니다만은 운동량 P해서 질량 곱하기 속도를 구한다는 거는 뭐 지금 여기 모르는 사람 없죠.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하면 뭐 누차 하는 얘기지만 이 친구는 이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이 속도 V와 함께 방향을 포함하는 물리량이니까 이 방향 조심해야 되겠죠. 오른쪽 왼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잡는 거 운동량 방향 조심해야 되고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만약에 이 속도가 변하면 그죠? 그래서 또 개념이 조금 흐릿한 친구들이 있어.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이 변하는 거지. 그지? 당연한 얘기야. 근데 속도가 만약에 2배가 되면 운동량도 2배가 된 거지.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딱 MV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변하면 변할 수 있다. 질량은 사실 안 변하죠. 웬만해서는 그죠? 질량은 안 변하는데 가끔 이제 두 물체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만 좀 질량을 조심해주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나오지는 패턴이 뭐 A랑 B 두 물체가 있는데 질량의 B가 1대 3이라는 또 뭐 이렇게 이제 질량의 B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량은 같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속력이 3대 1겠지 뭐 그런 식으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지. 물론 방향이 있으니까 계산을 할 때는 조심해 줘야 되겠지. 개념은 정말 몇 줄 안 되는 개념이긴 한데 좀 이따 수능 특강 문제도 몇 개 풀어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수업 패턴에서 좀 풀려보니까 좀 쉬어가자 해가지고 편안하게 출발했는데 막상 또 잘 못 풀더라고요. 애들은 참 한계가 없어. 이게 한계가 없이 이게 바닥이 없어. 어떻게 왜? 별로 어려운 문제 왠지 니네 잘 풀 것 같긴 한데 어제 애들 좀 시원찮은 것 같아. 어제 주로 선덕 애들이 있고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한 몇 문제 풀었지? 한 24문제 풀었나 같이 설명도 해가면서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제도 못 맞춘 놈도 있어. 25문제 다 틀렸다고. 희한하지? 근데 니네 진짜 풀어보면 알겠지만 전혀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그게 좀 개념이 약한 애들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응용? 적용이 너무 안 되지 않나? 이반도 한번 보자. 이반이 좀 낫지? 이반이 좀 낫고 너가 이상원이지? 나 저녁반도 좀 괜찮아. 저녁반에 만두라고 있어. 그치네. 쟤 또 물어봐야 돼. 네? 됐어. 삐졌어. 이제 못 물어보겠다. 걔 요새 엄청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장난 아니야. 너 완전 이제 빠졌어. 말도 안 되는데. 아니야. 좀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가끔 2학년 이렇게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물리 실력이 이렇게 점프하는 애들 있거든. 드물어 근데 좀. 어쩌다 그런 게 나오는데 지금 만두가 좀 거의 그럴랑 말랑 하고 있어. 그게 자신감 엄청 붙었어. 복도에서 인사할 때 어깨 힘주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선생님. 막 목소리 힘주고 있어. 너 지금 완전 수제비 달리고 있어. 그래서 운동량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운동량 보존인데 이 친구를 애들이 잘 해석을 못한다고 할까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충돌 전, 후 그러니까 물체가 2개가 됐건 3개가 됐건 총 운동량은 같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쪽 파트에서 문제를 푸는 개념은 2개밖에 없어 사실.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총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 이제 그걸 모든 문제 다 풀어내야 되는 건데 니네들이 봤을 때 문제가 다양해 보이나 보지. 근데 이제 조금 더 조심해줘야 되는 게 여기에 이제 직자를 하나 붙이는 게 좋겠다 니네들은. 충돌 직전과 직후. 왜냐면 충돌 한참 전과 한참 후에는 또 다른 어떤 힘들 때문에 그죠? 또 다른 어떤 힘들 때문에 물체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 그래서 충돌 직전과 직후에 대한 얘기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돌 직전과 직후의 총 운동량은 일정하다.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방향을 고려해서 더 해야 되지.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걸 이제 외력이 없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외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은 보존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충돌할 때 누가 밀어버리거나 땡겨버리면 운동량은 달라지니까 당연히 보존이 안 되지. 근데 이제 니네가 다루는 어떤 충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만 따지니까 사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운동량 보존은 방향만 조금 조심해주자. 방향만 써놓을까? 또 애들이 불안해가지고 방향을 신경 써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이고 문제를 풀면서 봐야죠. 문제를 풀면서 충격량은 I 충격량 곱하기 시간이지. 당연히 충격량이 일정하면 둘은 반비례가 되는 것이고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둘은 비례관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이해됐죠? 얘가 일정하면 반비례인 거고 당연히 둘 중에 하나가 고정돼 있다. 시간이 똑같다거나 그죠? 힘이 똑같으면 나머지 두 놈은 당연히 비례관계가 되겠지. 그거를 이제 헷갈리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이 충격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는 거지. 역시 니네가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요 델타 있죠, 델타? 요 델타의 방향이 서로 같을 거고 물론 이 힘의 방향도 같은 방향이지. 기억합시다. 충격량의 방향은 곧 힘의 방향이고 그죠? 힘의 방향은 운동량의 방향이 아니고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이다. 맞나? 그러니까 A라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10이라는 운동량이 있었는데 가다가 뭔가 부딪히더니 여전히 오른쪽으로 5가 됐다. 그러면 운동량은 왼쪽으로 변한 거지. 그러니까 충격량도 왼쪽인 거고 그죠? 힘도 왼쪽으로 받았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건데 두 물체가 충돌을 하든지 뭘 했는지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A는 B를 오른쪽으로 B는 A를 왼쪽으로 이렇게 밀 거니까 이렇게 충돌을 딱 하면 A가 B에게 준 힘은 오른쪽, B가 A에게 준 힘은 왼쪽. 근데 당연히 A가 B를 민 힘과 B가 A를 민 힘은 작용반작용이다. 작용반작용이니까 이 F값은 무조건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겠지.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얘기하는 거야. 다른 경우가 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힘의 크기가 똑같고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는 시간도 똑같으니까 두 물체가 주고받는 충격량은 크기가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예외 따위는 없는 거야. 왜냐면 작용반작용에 예외가 없으니까 서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도 무조건 같은 거지. 다만 방향이 반대긴 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B는 오른쪽, A는 왼쪽으로 충격량을 받았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너네가 이제 그 운동량, 충격량, 뭐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프에서 아래쪽 면적 뭐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럭저럭 괜찮게 푸는데 문제는 꼭 충돌하지 않아도 그죠? 충돌하지 않아도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물체의 속도가 달라지는 즉 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속도가 달라지는 운동량이 변하면 그건 충격을 받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내가 물체를 위로 팡 쐈는데 얘가 올라가다 점점 느려질 거 아니야. 속력이 느려졌으니까 어때? 운동량이 변한 거지. 그럼 이 친구는 충격량을 받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꼭 땅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느려져가지고 운동량이 작아졌다. 그래서 충격량을 받았다. 이때 누구로부터 충격량을 받은 거야? 충격량을 누구로부터 받았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그 충격량을 만들어낸 힘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거 누구야?
중력 때문에 느려진 거잖아.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충격량인 거지. 좀 이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고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 뭐 그래프 해가지고 아래쪽에 충격 이런 걸 지금 모르는 사람은. 근데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돼. 힘과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당연히 그래프 할좀 뭐 이렇게 생긴 면적, 이거 면적의 충격량이다. 뭐 면적의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런 얘기 맨날 들었던 얘기일 텐데 가끔 너네 낚시하려고 이거 시간 아니고 힘과 거리 그 관계를 줄 수 있어. 이 거리, 힘과 거리면 뭐가 돼 면적이? 힘과 거리면 면적이. 중학교 때도 배웠잖아. 그래서 선행 때도 배웠을 거 아니야. 보시지 힘 곱하기 거리가 뭐야? 와 씨. 5 하늘의 양이지. 1은 누구랑 연결돼? 운동량은 충격량이랑 연결되는 거고 1은 에너지랑 연결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랑 운동량은 완전 다른 개념인 거라고. 물론 둘을 연결시킬 수 있지만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는 다른 거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 아니 무슨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막 대포를 쏘고 범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3월달 되면 잔챙이 문제로 따로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낚시성 뭐 이런 문제 따로 다룰 거고. 내가 딴 쌤들 교재를 좀 잠깐 봤는데 다들 교재가 너무 헐렁하던데 이 정도는 풀어줘야 되죠? 등급이 나와야 되지. 여기 있는 문제 얘들아 혹시 다 못 풀더라도 이거 가지고 있어. 3월달에 또 필요한 거야. 여기 있는 문제 되게 내가 일부러 약간 생각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3월달 교재는 조금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3월달 교재는 아마 1권과 2권으로 나뉠 것 같아요. 1학기 거, 2학기 거. 거기에 어지간한 문제는 거의 다 포함시킬 거고 하여튼 뭐 작업을 한참 해. 벌써 머리가 찌끈찌끈하다. 여기에 어떤 A라는 애가 정지에 있었다. 높이가 이렇게 해서 H다. 뭐 굴러떨어졌던 거야. 마찰을 무시한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이제 바닥에 도착했겠죠. 그럼 이제 어떤 속도가 생겼을 거야. 얘 질량은 M이라고 합시다. 얘들아 이거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도, 속력 얼마죠? 계산할 필요 없죠? V는 얼마? 똑같네 이것들. 아니 뭐야? 통합과학 때 내등했잖아. 루트 no 루트 2GH라고 거의 이거 무슨 거의 친한 친구 이름 정도 느낌 안 들어 이제? 루트 2GH 여기서 무슨 에너지밖에 없어?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에서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 거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다음 단원이긴 한데 중3 때부터 계속 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M 높이 저어서의 포텐셜이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다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건 뭐야? 누구랑 관계가 없다? 누구랑? 질량은 아무 관계가 없더라.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도착했을 때 동력 V는 루트 2GH라고 나온다. 반드시 그죠? 기억해야 되는 건 이 H라고 하는 건 이 길이가 아니고요. 수직 높이라는 거죠. 절대 포텐셜 에너지는 수직으로 따지는 거야 높이를. 아무튼 그러니까 질량이 M이건 2M이건 3M이건 상관이 없더라. 무조건 여기 도착하는 속력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여기로 내려올 때 이 속력을 구하는 방식은 에너지 개념으로 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애가 있더라. 부딪힐 거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 관계로 속도를 구한 다음에 여기 충돌 직전과 직후에 운동량 보존을 쓰는 거지. 맞지? 물론 여기서의 이 속력 부여를 구하는 방법이 꼭 이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긴 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역시나 말이 안 되는 건가. 전시 요새 좋잖아.
에너지 관계 말고 이 V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뭐라고? 아니 모르겠어요. 그래? 정말? 생각을 해보시오. 에너지를 구하면 돼, 얘는. 근데 가끔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이럴 수 있어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 운동량이 변했나 안 변했나? 운동량이 변했냐고. 야! 운동량이 변했냐고. 예. 빨라졌다며. 예. 이게 땅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속도가 변했으면 변한 거라니까. 가다가 만약에 빠르긴 일정한데 방향만 틀어도 이거 속도 변한 거야. 그것도 운동량 변한 거라고. 물리적으로 하시라고. 누구 자꾸 때리려고 하지 말고. 그럼 운동량이 변했어. 그럼 충동량을 받은 건가? 네. 받은 거지. 누가 충동량을 줬을까? 그럼 그거 어떻게 구할 거야? 그 크기를? 네. 충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지. 맞죠? 근데 중력 곱하기 시간 하면 이 F가 그냥 힘이 아니거든. 알짜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그 알짜힘 곱하기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을 곱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FT를 하면 여기서의 운동량과 여기서의 운동량의 차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든가 알짜힘 조건을 알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그럼 그 친구들을 구할 때는 MGT, 그죠? 혹은 뭐 MG가 아니면 뭐 MG 뭐 사인이든 코사인 세타 T 이렇게 하면 그 친구가 받은 충동량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의 운동량의 변화, 즉 운동량을 구하니까 속도가 나오지. 그렇게 해도 구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라고. 그래서 어쩔 때 에너지 개념을 쓰고 어쩔 때 운동량 개념을 쓰는지를 구별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물투 개념이긴 한데 니네한테 필요 없어요. 그 완전 탄성 충돌, 뭐 비탄성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모르더라도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건 항상 성립한다. 그죠? 외력이 존재하지 않고 충돌 직전과 직후를 비교하면. 근데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보존될 수도 있고 또는 감소하면 된다. 절대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안 된다. 요 개념은 그래도 종종 자주 물어보거든. 뭔 말인지 알아? 충돌 전과 후에 땅 때린 다음에 두물체의 운동량 보존을 써가지고 딱 구한다. 잘했다. 근데 충돌 직전에 운동 에너지,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를 구해봤을 때 그 총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절대 안 된다. 뭐 한 가지 증가하게 할 수는 있어. 어떻게 하면 에너지가 증가하게 할 수 있을까? 운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에너지야. 에너지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힘을 줘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다른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분리되거나 막 충돌 이런 것들에서는 에너지 추가 유익이 없지. 근데 누가 폭탄을 터뜨렸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폭탄도 폭발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 그렇게 돼버리면 뭐다? 당연히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지. 그렇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거나 감소, 운동량은 보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그 두 물체의 충돌 후 뭔가 분리 후 이런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모르지. 이상하게. 어디 갔어 이거? 응? 어디 갔지? 여기 있다. 74쪽에 37번을 지금 내가 방금 말한 요 개념 그대로 잘 적용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37번 충돌 후 가능한 걸 묻고 있어요. 우리 가재는 또 오늘도 힘들구나. 오, 수제비 남자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할 수 있으면 좋지. 운동 에너지랑 운동량을 구별해야 된다.
잘 못 풀던데. 어제 애들 이거 자꾸 하게 된 이유가 내가 충격을 하나 받아가지고. 시끄럽들이 그냥 헛소리만 계속 삐어가고 있어. 나중엔 애들이 좀 웃어버렸더라. 일단 무조건 성립하는 건 운동량 보존이니까, 그죠? 운동량 보존으로 B의 속도를 구해내야겠죠. 틀렸대요. 고픈데요. 그것도 꼴려니 꼴려니 답지 보고 싶은데요. 네? 맞았어? 답을 못 찾겠어요. 빠른 정답을 이렇게 논하는데도 답을 못 찾아? 얼마나 힘들게 논았는데. 운동량, 충동량 파트의 정답 번호가 있는데 왜 못 찾아? 그렇지. 어? 틀렸어요. 무픈데요. 아, 뭐래요. 맛있어. 찍었어. 이런 것도 어제 이어서 멘탈이 다이어트. 설마 기억을 고른 짤 뭘 없겠지? 어떻게 알았죠? 기억을 골랐대요. 등급 하나 날라갔네. 기억을 고름으로써. 아, 선생님 그뭐 문제 하나 틀렸다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뭘 너무해, 사실이야. 뭐 충돌 전 운동량은 10, 그죠? 충돌 전 B는 0, 더하면 총 10, 충돌 후에도 총 10. 근데 B가 4 곱하기 1.5니까 B가 플러스 6. 그럼 A는 플러스 4여야 되겠네. 근데 A가 질량이 1이네. 그럼 4m/s. B가 플러스 1.5m/s네. 방향이 같은데 뒤에 있는 놈이 더 빠르네? 아, 그래요. 뒤에서 충돌하는 애가 더 빠르네? 운동 에너지도 잘 됐고 운동 에너지도 잘 됐는데, 그지? 무턱대고 골랐더니 A가 B를 뚫고 지나가 버렸나 보네. 희한하죠? 엄청난 낚시죠. 저거 고른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답이 니은 니을이에요. 답은 3번 아닌가? 니은 디귿? 니은 니은 기우. 이거 4, 3 플러스 12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될 거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m/s, B는 플러스 3m/s 이렇게 되는 거죠? 뭐만 하면 된다고, 뭐만? 운동량 보존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 찾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한번 보라는 거야. 그럼 2분의 1 mv 제곱 얼마죠? 에너지는 방향이 있어 없어? mv 제곱이야. 방향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라고 말 못하고 2줄이지. 2분의 1 mv 제곱 a. 얘는 2분의 1 mv 제곱 얼마야? 18줄인가요?
맞죠? 2분의 1 m v 제곱. 그지? 그러니까 더하기 더하면 20줄이지? 처음엔 얼마였는데? 2분의 1 m v 제곱 해봐. 얘는 없잖아. 얘는 2분의 1 m v 제곱은 총 50줄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충돌 후에도 합쳐도 50줄 이하여야 된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런저런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된다 이렇게 골라야 된다. 되나? 니은 왜 안 돼? 얘가 5m/s 4km 5m/s 이거 얼마야? 50. 플러스 20이고 운동 에너지는 50줄이지? 그럼 A가 멈췄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죠? 그럼 A가 멈추나 이거? 아니요. 왼쪽 마이너스 10만큼의 운동량을 가져야 되지?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처음에 운동량이 플러스 10이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된다고. 그래서 기억은 낚시당하기 아주 위험. 솔직히 고백하면 어제 애들한테 충격받고 막 멘탈 나가가지고 나도 같이 애들이랑 야 기억 왜 안 되냐? 기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모르는가? 잠깐 뭐 이상하다 좀 근데 A가 어떻게 더 빠르냐? 다 같이 바보같이 웃었어요. 어제 수업을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무슨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 답은 3번이라는 얘기야. 3번이고 이제 풀어볼 건데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저건 잠깐 65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번 문제 어때? 재밌지 않냐 그림? 이거 1번 문제 내가 늘까 말까 하다가 그 맞는 애가 너무 맞는 애가 너무 리얼하지 않아? 많이 아파 보이잖아.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 누가 봐도 체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수제비 약간 우관이랑 수제비 같은 느낌인데. 1번, 2번 같은 문제는 뭐 틀리면 말이 안 되고요. 3번만 잠깐 보겠습니다. 3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동일한 인형을 태운 질량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질량이 A가 더 크대요. 근데 같은 운동량이래. 그럼 속력은 B가 더 빠른 거야. 맞나? 운동량이 같은데 A가 질량이 크대. 그럼 B가 속력이 빠르잖아. 이런 문제 잘 나와. 그러니까 B가 속력이 더 빠르고 A는 속력이 조금 느리다 이거야. 근데 둘이 딱 부딪히면 딱 정지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어쨌든 운동량의 변화는 똑같아. 얘는 질량이 작고 얘는 질량이 커가지고 운동량의 변화는 똑같아. 근데 이 속에 타고 있는 인형은 질량이 똑같잖아. 그럼 이 똑같은 질량인데 속도가 더 많이 변한 건 B 인형이지. 그러니까 B가 더 충격량이 큰 거지. 뭐 말인지 알아? 저렇게 해서 자동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속에서 사람 들어놓고 막 하는 게 있어. 저런 것들은 뭐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 15번 한번 가볼까요? 15번 잽싸기로 풀어볼까? 오늘 좀 뭐 여유있게 급하게 할 거 없습니다. 15번 빠르게 한번 가보시죠. 빠르게. 너무 좀 틀리지 않나? 부시 오늘 뭔가 좀 멀쩡해 보인다. 아침도 먹고 왔나봐. 아침 안 먹는 게 더 나아 보인다. 수제비 왜? 뭘 그렇게 정찰을 해? 일주일 동안 잘 있었나 동하고 그쪽은 별일 없나? 영업을 한번 가봐야겠어. 쓰레기 같은지 봐야겠어. 오픈데요. 오픈데요. 없잖아 솔직히. 오래 걸린대요.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아까 이미 알려줬잖아. 이것도 똑같아. 아주 그냥 친구 이름 같다는 거 기억 안 나?
그 정답지를 이 빠른 정답을 해서 편하긴 한데 이건 마저 아예 한 장 뽑아주면 더 편할 것 같아. 아 이게 아니 한 장 또 뽑아주면 옆에 놓고 그냥 버리면 되는 거지. 학원 좀 있잖아. 공부 더 많아. 그래도 이 학원이 확실히 큰 학원이라서 종이 아껴 쓰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 원래 다른 학원 가면 종이 이면지 활용하세요. 함부로 잘 뽑지 마. 아껴서 최대한 신중하게 뽑으세요. 막 그러고. 근데 이 학원은 그래도 그런 스트레스는 안 줘. 뭘 그렇게들 풀고 있는 거야. 낙하한 거리가 3대 2대 1이잖아. 그지? 낙하했을 때 속력 V는 루트 2지 라고 하지 않았나? 네. 그러면 낙하했을 때 속력이 낙하거리가 3대 2대 1이니까 루트 3대 루트 2대 루트 1이겠지.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돼? 7량 1m 2m 3m 결국 총 루트 3대 루트 8대 루트 9 끝나. 그러니까 C2 C반은 C반. 뭘 그렇게 오래들 풀고 있는 거야. 심지어 틀렸네. 맞았나 보지? 저거를 루트 3대 루트 8대 루트 9로 구한 사람 그냥 얘가 왠지 큰 것 같아. 이거 말고 좋습니다. 비율까지 정확히 구해있어야 바람직하다 하지 않을까. 이 문제에서는 단순히 C바를 물어봤지만 C바만 고르는 게 아니고 정확히 몇 대 몇 대 몇인지까지 구했어야 된다. 설마 이런 걸 못 풀지 않겠지? 20번 한번 가볍게 풀어보실까요? 20번은 그냥 가볍게 풀고 넘길 겁니다. 20번. 벌써 풀었어? 벌써 풀었어가 아니고 벌써 틀렸어라고 했어야 돼. 벌써 틀렸어? 4번이야? 네 그렇던데요. 오 잘했네. 아 맞다 3등급 나왔네요. 너 아까 기억 골랐지? 이거 처음 문제 풀 때. 네. 4등급이네요. 벌써 4등급을 확보하다니 대단하다. 앞으로 더 틀릴 텐데. 자 2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선수고. 사실 정신 차리라고. 클리닉을 좀 할까요? 조교를 한 명 뽑아? 조교 한 명 뽑아서 클리닉 한다고 하면 질문 교실 하면 좀 할래? 근데 조교가 물리를 잘 풀어야 되거든. 물리 문제 잘 푸는 조교가 없어. 옛날에 서울대를 두 번 뽑아봤는데 한 놈은 괜찮았는데 한 놈은 못 풀더라고. 그게 뭐 꼭 그거랑 관련이 별로 없어. 물리 전공을 해야 돼. 조교를 한번 뽑아? 여자로 뽑아 남자로 뽑아? 맞아요. 여자? 여자가 더 좋은가? 여학생들은 남자를 뽑기 원하는데 반남 반여로 뽑아. 조교라고 뽑을까? 옛날에는 한참 했었는데 클리닉을 계속 돌렸거든.
도움을 좀 받긴 했겠지 애들이. 근데 이제 하는 애들이 계속 하더라고. 뭐 나쁠 건 없는데 조교가 문제를 이상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오개념이 생겨버리는 거야. 너 그렇게 푼 건 어디서 배웠냐? 조교수는. 그래서 그만뒀거든 걔를. 그만두고. 지도 풀어주긴 풀어줘야 되는데 잘 안 풀리니까 이상하게 막 갖다 붙여버리고. 졸업생 중에 누구 하나고 졸업한 애 불러올까? 걔가 자기 조교 쳐달라고 맨날 그래. 쌤 조교 필요하지 않으세요? 넌 돈이 필요하구나? 네. 걔는 남자인데. 보세요. 이 문제가 선생님 생각할 때 괜찮은 문제거든요. 21번에 보면 A는 자율학화시키고 B는 아래로 V0라는 성능으로 던져버렸답니다. 지면에 도착했을 때 둘 다 멈췄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어보지? 충격량 물어봤나? 운동량의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니은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생각을 해봐 얘들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결국 뭘 구하라는 얘기야? 충격량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충격량이 크냐고 묻는 거야. 근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혹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면 되겠지. 둘 다 등가속도 운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도 똑같아요. 중력 가속도로. 그지? 그러니까 이제 속력의 변화를 구하는 것도 뭐 괜찮지만 생각을 해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야. 여기 작용하는 힘이 뭔데? A에 작용하는 힘. 중력이니까 mg 아닙니까? 그죠? 여기도 똑같네요. mg. 곱하기 시간만 해주면 돼. 땅에 떠올 때까지 누가 더 오래 걸리겠니? A가 이게 더 오래 걸리거든요. 얘는 짧게 걸리거든. 그래서 A가 더 큰 거야. 이거 굉장히 잘 틀린다 이런 문제 니네 막상 시험제 나오면 여러 가지 막 개념들이 막 섞이거든.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 힘은 똑같은데 걸린 시간이 기니까 A가 충격량이 더 크다? 속도 변화량이 더 크다. 사실 가속도가 똑같은데 낙하하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게 A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가속도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속도 변화가 더 크겠지.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아무튼 간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더 충격량이 크다. 잠깐 쉴 건데요. 23번 풀고 쉬면 될 것 같아요. 23번을 풀고 쉬세요. 23번을 또 못 풀지 않겠지. 오늘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가볍게 해주면 됩니다. 가볍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자꾸 틀려.